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5주차 6월 19일에서 6월 25일 사이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임기가 지금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권력 구조 하에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대통령 견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의 역량 하에서 당 지도부가 된 사람들이 당연히 대통령의 실질적 공천권 행사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지금 거수기로 전락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자본주의 이해와 운영, 권력 구조 형성에 있어 본질적으로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야당인 다수당, 국회 다수당 더불어 민주당의 이 질곡에 빠져 있습니다. 여야 양당의 적대적 공존관계 속에서 다른 정치 세력의 국회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사법부 자체 개혁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상권 분립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패거리 문화인 자기 식구 감싸기도 척결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대통령 권력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감사원이라면 폐지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난 뒤 정부가 나서서 공식 사과한 뒤에 관련자를 문책 또는 처벌했다면 굳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재벌 부자 감세하면서 하면 당연히 추경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 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자본의 수탈 강화의 결과 반복되는 금융위기입니다. 그 결과는 노동자 민중의 금융 피해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나 국가의 경쟁력은 오직 기업 경쟁력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은 인권, 노동권이 배제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자 노동이거나 그런 존재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은 2003년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시작으로 전방위적 자유무역 협정을 FTA를 체결할 때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세계된 자본의 노동 착취 구조입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은 그야말로 이 자본이 세계된 자본이 개별 국가를 하위 행정 파트너로 위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진금융기법이나 MSCI 선진국 지수 가입인이 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노동 착취 기법입니다. 사기와 기만 그리고 불법이 판치는 도박판, 그것이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시 경제지표가 그러하듯 평균지수는 계급적 관점과 거리가 멀고 실제 착취당하는 노동계급의 현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감춰지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의 경우 기업과 가게의 형평성, 한계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경쟁과 효율을 통한 규모의 경제의 결과, 독과점의 폐해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역사는 이미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독점 해체 과정을 독점금지법을 통해서 재벌 독점 독과점 재벌의 해체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여전히 모래를 파내고 나면 다시 모래가 쌓이듯이 규모의 경제성의 논리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노동자 복지는 국가 재정을 통한 보편적 사회 복지여야 합니다. 사내 복지의 격차가 커진 것은
재벌과 중소하청 업체 사이 격차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 폐지가 아니라 대학 서열화와 사회적 차별 조장하는 현재의 수능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입니다. 재헌의헌법으로 돌아가 금융보험 의료를 전면적으로 공공화하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인구 절벽을 내세워 저출생 대책을 말하면서 아동보호 정책은 부지한 아주 모순된 사회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되 공정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소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인권은 국민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나 부당한 이득을 위해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공모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투표권을 주지 않으려면 영주권도 부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 교포가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부여받았는데도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요 도로 집회 금지 주장은 자신의 성차별 의식과 행정 조치를 덮으려는 술책입니다. 기아차 방미 해고제 천막 10년 방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니와 이를 방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가 불법으로 설치한 인도를 장악하고 있는 불법적 지문인 화분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회 방해를 위한 알박기 집회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술수이고 이를 자본 언론들이 거짓으로 현대기아차 자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오직 상업적으로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재의 삶 속에서 평가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국가 전체 예산과 자원 배분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노인 지하철이 무임승차가 아니라 무상승차로 명을 바꿔야 합니다. 학교 급식이 무상 급식이듯이 국가 재정으로 이를 충당해야 합니다. 시내버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합니다. 재원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정세를 통해서 조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 노인들은 더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 하위법 이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엄중한 경제 현실은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취업하지 못해 발생하는 청년 실업이 청년들 자신이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탓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핵 오염수를 바닷물에 버리는 것이 희석되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 12년 동안 왜 일본은 탱크에서 보관했는지 이 의문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를 향한 테러 행위이자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남북이 체제 경쟁을 넘어 무기를 포함 군사력을 확대해 경쟁하면 평화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주 4대의 본질은 전자파 기준치가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의한 미국의 일방적 사드 배치와 한국의 권력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중국과 갈등을 넘어 적대적 관계로 치닫는 외교를 펼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 강요에 의해서든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든 미국의 용병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양민을 학살한 데 대해 무조건 사과하고 반성하며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5주차 정세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